자, 어제 저희들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 개헌에 대해서 준비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당명이 바뀌는 것 같은데 해서 보니까 벌써 홈페이지가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당을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는 3년 만에 범보수 통합신당이 출범했다 이렇게 돼서 특필을 하고, 탄핵 3년 만에 다시 뭉친 보수 미래통합당 출범 동아, 중앙은 보수 3년 분열 끝에 미래통합당 출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58일을 앞두고 보수가 단일 대오에 나섰다. 그러고 유승민이 어제 참여를 안 했는데 뭐 유승민이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이가 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보면 극소수만 빼고 나머지 95%는 기존에 한국당 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모인 데 불과하죠. 원희룡이도 한국당 출신이고, 또 지금 뭐 새 보수당도 결국은 한국당에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나간 사람들이고, 또 이현주나 김영환이나 뭐 장기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에 그냥 호수에다가 도랑개 던진 정도지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거나 이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과연 이제 이렇게 모였다고 중도 확장이 되는 거냐, 개혁 공천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도 주목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는 하나 더 붙이면 결국은 개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느냐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왜 항상 꼬치꼬치 시비 걸고 이러느냐라고 저한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비정상인 양 지적을 합니다. 자, 국민이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국민을 사기치거나 속일 수 있는 부분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을 먼저 보내야 되니까 맹목적으로 밀어야 된다고요? 문이 그냥 모든 악이기 때문에 문만 없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문이 없어진 보수가 집권하는 세상은 잘 된다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9년 만에 저런 문을 낳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이 없는 세상은 옛날 같은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난 그런 보수한다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보수고 기득권 좌파지요. 기득권 좌우파끼리 지금 정치를 서로 누가 잡느냐고 싸우는 것이지, 그들이 잡는다고 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그나마 기득권 좌우가 지배하는 세상조차도 해체하려 하니까 문을 쫓아내는 것은 맞겠죠. 하루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을 쫓아낸다는 전제하에 맹목적으로 밀다가 우리가 되면 문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약을 팔아놓고는 총선하기 직전에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 총선 승리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은 제대로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아무도 안 합니다. 저는 희한한 게 조중동이 황교안이 총선 승리 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문화근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으면 정치 선수들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압니다. 문이 12월 달에 정세균을 총리로 추천하고 대표적인 여권 내의 개헌론자죠. 정세균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정세균을 청문회에 통과시켜 준 것은 사실상으로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야권 내에 정세균이 결국은 우리하고 나중에 이원집정부제 개헌 파트너이기 때문에
정세균을 너무 세게 조져가지고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세균 정도 통과시켜줘야 정세균이 문의 대리인으로서 나중에 우리하고 개헌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세균을 통과시켜 준 거고, 또 정세균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 개헌해 줄게, 통과시켜 주라고 개헌을 던진 겁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문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 황교안 일파의 현재 입장이 뭔지를 정세균을 통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내가 총선 및 총선 이후까지 대책을 짜야 되겠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정세균이 통과된 뒤에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전부 단신으로 취급됐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의 기자회견이 대통령 반만큼은 돼야지 언론에 단신으로 취급이 됩니까? 그거는 언론이요,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말고 슬쩍 넘어가자라고 덮어준 겁니다. 왜? 조중동도 원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기 때문에 황교안이 드디어 이 칼을 뺐구나, 문재인한테 화답하는 거다 라는 걸 언론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각시켜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이고 황교안이 그걸 던졌다 이렇게 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밑으로 서로 신호 보내는 부분을 그걸 확대시켜서 온 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거짓말한 게 되죠. 그 점에 조선이 뭐라 했습니까? 문을 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반문이냐 친문이냐만 남아있지 중간은 없다. 보수 통합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통합에 따르지 않는 세력은 나쁜 사람이다. 그 정광훈이 김문수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무조건 반문으로서 총선에 승리해서 문재인을 심판하고 끌어내리자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이 정세균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를 던지고 황교안이 신년 기자회견을 빌어서 슬쩍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고 문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이거를 보도하게 되면 총선에서 문을 심판하자라는 조선이 보수 통합하라고 내걸었던 말과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 대중들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대중들은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 부분에는 대중들이 알아야 될 것과 대중들이 알지 말아야 될 것을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구별 짓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대중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거죠. 보수 대중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조선이 보수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문을 심판하자 했으면 황교안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황교안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전 보수 통합을 거론할 입장도 아니다, 물러나라고 썼어야죠. 그런데 이 말은 슬쩍 덮어버립니다. 조선만 덮는 게 아니라 동아중앙도 다 덮었어요. 어떤 언론도 황교안의 개헌에 대해서 해설하는 기사나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당은 다들 아무 관심도 없을 때 분권적 대통령 그리고 책임 총리로 하겠다고 2018년 4월 1일 날 당론으로 채택해 놨어요. 자, 그래 놓고는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제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보수 대중들은 지금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문을 끌어내려서 이제 문 정권을 심판해서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부분, 즉 어느 정도의 복수 심리들은, 또 나라에 대한 우려, 걱정 심리들은 다 있을 거예요. 체제 파괴에 대한. 그런 걸로 지금 한국당을 또 이렇게 밀어줘서 이제 보수 통합된 미래통합당을 밀어줘서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자들은 정작 총선에 승리하면 저쪽과 뒤로 붙어먹을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 개헌은 붙어먹지 않으면 개헌이 됩니까?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이겨도요, 200석이 넘겠어요?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서로 붙어먹자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까지는 문 죽이자, 문을 완전히 그냥 우리가 선거 끝나면 끌어내릴게, 표 주라, 보수는 다 뭉쳐야 된다 해놓고는
선거 끝나면 문하고 이제 너네하고 우리하고 동서남북 다 화해하고 살자. 과거는 묻지 말자. 지금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문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가지고 의원들 뭐 3, 40명을 코를 끼는 거고. 자, 이번 선거 끝나면 또 수십 명이 코가 끼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가 그래, 여권하고 과거 틀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박영준의 혁통위가 자유민주공화 공정실현을 미래통합당의 가치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삶의 질 선진화, 북핵 위협의 억제와 안보 우산 복합 외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 100년 대계 확립, 민간 주도, 미래 기술 주도, 경제 발전을 핵심 정책 기조. 꼭 보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무슨 앞으로 정책 방향 같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하나 구체적인 게 없이 전부 추상적인 좋은 말만 모아놨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교육 정책에 보면 적극적이고 단발적인 입시제도 위주의 개혁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내용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원적 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공정성이라도 추구하면 되지요. 학력고사 복귀해서. 말 복잡하게 해놓고는 입시 제도 위주의 개혁이 아니라 교육 과정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라면 지금 문재인 좌파가 지향하는 뭡니까? 정시, 수시, 무슨 특종, 내신, 그리고 각종 무슨 이 캐리어, 스펙, 학종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노동 부분에 보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민노총 없앤다. 뭐 정치 노조 해산시킨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무능과 혼란으로 돌아가자. 솔직히 두 정권 무능하고 혼란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가 그러려면 지금 뭐 하려합니까? 확실하게 한두 개라도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 분명하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되죠. 문재인처럼 나라 망치는 건 아니지 않냐? 망치는 거는 아니라도 솔직히 그 정도 하려고 집권하면 집권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 깨끗한 인물, 사람을 특정을 누구를 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그야말로 세금 안 낸 놈 나쁜 놈이죠. 세금, 부동산 투기하는 놈이 정치하면 안 되죠. 투기. 그 다음에 축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놈. 그 다음에 전과 있는 놈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위장 전입, 표절, 그리고 무슨 자녀 뭐 입시나 취업에서 문제 없는 거.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병력까지. 그럼 이런 부분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부터 우리는 걸러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적어도 이런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청문회 했을 때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는 안 나오게 하겠다. 이 정도는 내 걸어야지요. 그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공천 기준이요.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이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소리나 황교안의 민부론 같이 정말 자다가 봉창 끓는 정경련이 만들어준 그런 경제정책 발표할 게 아니라 서포 15조 같이 확실하게 한두 개라도 현재 있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 고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야 중도층이나 온건 좌파층이 표를 찍어주지. 지금 문정권과 민주당이 내려앉고 있어도 왜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떤 고민도 담겨 있잖아요. 당의 정책과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갈이와 관련되는 공천개혁 기준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천하는 거예요. 적당히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적당히 그냥 좋은 말만 열거 해놓고 이렇게 또 당의 가치라고 밀어붙이는 거고 황교안이 만들어 온 그런 과거 수구의 가치들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헌은요. 이제 적당히 그냥 뭉개면서 답도 안 하고 아마 제가 짚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좀 더 개헌을 암시했었겠죠. 그런데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크게 떠들지는 않겠지만 총선 끝나고 밀어버리면 되지 뭐 집값게 어떨 건데 그럴 거라고 보고 답 안 할 거라 봅니다. 저는. 자,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들을 밀어줘서 문은 꺾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개헌에 대해서라도 말을 해라는 거야. 뭐 정책을 너가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든지 인물들을 너가 또 그 밥에 그나물로 그대로 뽑든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개헌을 안 하겠다는 하나라도 분명하게 해라. 그래야 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하겠다라는 게 그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개헌하겠다면 문에 대한 청산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제대로 말해라는 겁니다.